안녕하세요. 오늘은 40대, 50대 분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는 창업 아이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인력사무소, 재가복지센터, 요양원 창업인데요.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우리나라에서 관련 서비스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수요가 증가할 거라는 전망이 나와 있어 여러분도 한 번쯤은 관심을 가져보셨을 텐데요. 오늘은 이 세 가지 창업을 준비하는 방법부터 수익 구조, 그리고 운영 꿀팁과 주의사항까지 다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요즘 단기 일자리 수요가 정말 많아졌죠. 공장, 건설 현장, 물류센터 등에서 사람들이 필요할 때 바로바로 인력을 보내주는 곳이 바로 인력사무소입니다. 특히 퇴직 후에도 안정적인 수입을 원하신 분들께 딱 좋은 사업이에요. 사람만 잘 연결해줘도 수익이 나는 구조니까요. 여러분도 한 번쯤은 사람 구합니다 라는 현수막이나 포스터 보신 적 있죠? 이게 바로 인력사무소의 일인데요. 이게 생각보다 꾸준한 수익을 만들어줍니다. 가장 궁금한 수익 이야기를 해볼까요? 인력사무소의 수익 구조는 간단해요. 사람을 구하는 곳에 인력을 보내주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한 명당 12,000원의 수수료를 받는다고 해볼게요. 만약 한 달에 25명을 알선하고 이 사람들이 26일 동안 일한다고 가정을 하면 25명 곱하기 12,000원 곱하기 26일은 780만원, 즉 한 달에 780만원의 수익이 나옵니다. 꽤 괜찮죠? 더 많은 사람을 알선하거나 여러 현장과 협업한다면 수익은 당연히 더 올라가겠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사무실 임대료, 직원 급여, 광고비 같은 고정 비용도 있다는 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잘 계산해서 운영하면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어요. 이제 사무실과 시설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인력사무소를 운영하려면 사무실이 필요한데요. 사무용 혹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용으로 실평수 최소 6평 이상의 공간이 필요해요. 넓은 공간이 아니어도 되니 작은 사무실에서 시작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보증보험증서 가입이 필요합니다. 보험료는 약 4만원에 1천만원 한도의 보증금액의 보험에 가입된 증서를 가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무실엔 기본적인 직기들만 있으면 돼요. 컴퓨터, 전화기, 책상 정도. 중요한 건 인력의 인력 수요를 잘 파악하는 거예요. 사람을 많이 구하는 지역에 사무실을 차리면 더 유리하겠지만 소개하고자 하는 직종에 따라 직업소개소의 장소는 달라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주요 소개하는 직종이 대면 중심이면 사람들의 통행이 많은 위치에 있어야 좋지만 비대면 중심이면 사무실 위치는 중요하지 않아요. 즉 소개 직종이 사무실을 찾아오는 방문자 중심의 경우는 대로변이 좋지만 주로 광고를 내어 모집하는 직종은 사무실이 중심지가 아니어도 사업에 지장이 없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이제 인력사무소를 차리려면 무슨 자격증이 필요한지 알아볼게요. 먼저 인력사무소 창업을 하려면 이와 같은 자격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따는 게 사회복지사 자격증이에요. 왜냐하면 직업담당사 자격증은 난이도가 꽤 높아서 준비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거든요. 반면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온라인 수업만 들으면 쉽게 딸 수 있어요. 직장인분들도 퇴근 후에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자격증을 따는 게 가능하니 1년에서 1년 반 투자하면 충분히 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준비가 다 되면 구청의 일자리 관련 부서에 내방하여 등록 신청을 하면 돼요. 구비할 서류는 직업소개사업 등록 신청서, 직업소개사업 종사자 명부, 보증보험 증서 원본, 소유 및 임대차 관계 확인 목적의 사업장 등기부 등본, 건축물 용도 확인 목적의 사업장 건축물 대장, 인적 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 예를 들어 경력증명서나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말해요. 그리고 대표자 반명 한 판 사진을 들고 방문하면 됩니다. 등록 신청을 마치면 해당 지자체에서 대표자 신원조회 및 사업자 실측을 진행해요. 실제로 줄자를 이용하여 사무 공간의 전용 면적을 확인합니다. 이후 등록세 등을 납부하면 등록 허가증을 교부받을 수 있어요. 이로써 창업의 첫 단계인 인력사무소 등록이 마무리됩니다. 첫째, 효율적인 인력 관리가 제일 중요해요. 알선 인력이 많아질수록 관리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온라인 인력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면 훨씬 편해집니다. 둘째, 요즘은 온라인에서 인력을 많이 찾잖아요. 네이버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당근 등을 활용해 인력사무소를 알릴 수 있어요. 지역 커뮤니티 카페에 구인 공고를 올리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죠. 셋째, 협력업체를 많이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장이나 건설 현장 등에서 꾸준히 인력을 필요로 하니 이런 고가의 관계를 잘 맺어두면 안정적인 수익을 만들 수 있어요. 보통 시작 시간이 새벽 5시 30분 정도이고 날씨에 따라 운행대기 등 변수가 많이 있어요. 부업으로 생각하신다면 병원비가 더 들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 본업으로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개인적으로 하실 분은 생각보다 준비하실 게 많이 없어요.
없어요. 12인승 승합차와 작은 사무실 하나, 사무실 직원 1명 정도면 됩니다. 차량 운행은 알선되시는 분 중에 추가금 조금만 더 주고 운전을 맡기시면 됩니다. 인력사무소는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내는 구조입니다. 만약 일자리 소개 후 해당 현장에서 5천만 원의 인건비가 발생했다고 해서 5천만 원을 매출로 잡으면 나중에 종합소득세 내실 때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어요. 수수료로 나오는 금액을 매출로 잡으셔야 합니다. 8일 이상 근무했다면 4대 보험에 대한 세금 폭탄이 나올 수도 있으니 미리미리 확인하세요. 창업을 하기 전 직접 관련 업종에서 일을 배우며 노하우를 익히고 인맥을 쌓는 방법을 추천드려요. 수입은 개인의 역량과 능력 차이가 있지만 어느 정도 영업권이 형성이 되었다면 1,000만 원 정도는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어르신들을 위한 서비스 수요가 엄청나게 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집에서 요양, 목욕, 간호 서비스 등을 제공받는 게 바로 재가복지센터의 역할입니다. 요양원이 아닌 집에서 케어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죠. 그래서 사회복지사 자격증만 있으면 소자본으로도 창업이 가능하고 앞으로 수요도 계속해서 늘어날 전망이라 미래가 밝은 창업 아이템이에요. 어르신 돌봄 서비스의 필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만큼 창업을 준비하기 좋은 때죠. 재가복지센터 창업을 위해서는 몇 가지 대표자 자격이 필요합니다. 자격이 있어야 센터를 운영할 수 있거든요. 가장 쉬운 방법은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자격증들은 취득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관련 경력을 쌓아야 하기 때문인데요. 사회복지사 2급은 온라인 강의로 1년에서 1년 반만 투자하면 취득할 수 있어요. 게다가 별도의 시험이 없으니 공부 부담도 적고 시간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어 누구나 도전하기 쉬워요. 자격증만 있으면 대표 자격을 쉽게 갖출 수 있으니 이 부분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재가복지센터의 수익 구조는 아주 간단해요. 어르신들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는 구조입니다. 이 서비스는 크게 두 가지 수익으로 나뉘는데요. 어르신 본인 부담금 15%와 국가에서 지원하는 85%입니다. 예를 들어 어르신이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면 월간 이용 횟수와 서비스 시간이 결정되는데요. 그에 따라 센터가 받는 수익이 달라집니다. 어르신들이 서비스를 많이 이용할수록 수익도 올라가겠죠. 180분 기준 방문 요양 1시간당 52,880원, 30분 미만 방문 간호 1회당 39,440원, 차량 내 목욕으로 방문 목욕 1회당 82,160원. 위 금액은 1회당 금액이고 서비스 횟수가 많아지면 엄청나겠죠. 방문 요양 22회면 116만 3,360원 한 달 매출이 되고 방문 간호 4번이면 15만 7,760원 매출이 나와요. 물론 고객이 많아야 수익이 나는 사업이라 그 부분을 따져보긴 해야겠지만 서비스 제공 후 어르신에게 받은 15%의 금액과 국가에서 주는 지원금을 합쳐서 요양보호사 급여를 주고 나머지가 센터의 수익으로 운영하면 됩니다.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꾸준히 어르신들을 관리하면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어요. 초기 창업 비용 또한 크게 들지 않아요. 사무실 임대와 기본적인 집기 구입 그리고 요양보호사 고용이 주요 비용인데 대략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면 충분히 창업 가능합니다. 사무실은 6평에서 10평 정도의 작은 공간이면 충분해요. 그리고 필수 집기로는 컴퓨터, 전화기, 책상, 의자와 같은 기본 사무용품만 있으면 됩니다. 거창한 시설은 필요 없으니 임대료가 저렴한 곳에서 차리는 것도 좋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재가복지센터를 창업하려면 요양보호사 15명을 미리 고용해야 해요. 이분들이 실제로 어르신들께 방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니 창업 전에 꼭 채용해 두셔야 합니다. 요양보호사 구하는 건 어렵지 않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요양보호사 학원이나 구인 공고를 통해 충분히 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창업 절차를 알아볼게요. 먼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준비해야겠죠. 자격증이 있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요. 사무실을 준비하고 요양보호사 15명을 고용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창업 허가 신청을 제출하면 됩니다. 구비서류는 제가 방문요양기관 설치 신고서, 사업계획서, 요양보호사 15명 자격증과 근로계약서 사본, 사회복지사 자격증입니다. 해당 지자체에서 현장 실사 완료 후 7일에서 20일 내에 허가증 발급이 완료되면 허가증과 대표자 신분증을 가지고 관할 세무서에 가서 접수 고유번호증을 발급받고 사업자 통장 개설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공인인증서 발급 신청을 하면 바로 재가복지센터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간단하지만 준비 서류를 꼼꼼히 챙겨야 두 번 걸음 안 하니 주의해주세요. 첫째,
서비스의 질이 가장 중요해요. 어르신과 가족들이 만족할 수 있는 케어를 제공하면 자연스럽게 입소문이 나게 됩니다. 요양보호사 선생님들과 꾸준히 소통하면서 서비스 질을 높이는 게 성공의 비결이에요. 둘째, 지역 밀착력 홍보도 중요해요. 주변 복지관이나 병원, 그리고 지역 커뮤니티에서 입소문을 내보세요. 홍보 전단지도 효과적이고 지역 카페나 SNS를 활용해도 좋아요. 셋째, 추천 제도를 도입해보세요. 기존 고객이 새로운 고객을 추천해주면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에 더 많은 어르신을 유치할 수 있어요. 재가복지 창업은 진입장벽이 비교적 낮아 매년마다 장기 요양기관 지정심의 제2비 입법이 계속 변경되고 있어 해마다 까다롭게 적용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일부 지자체에서는 층수 제한이 생기거나 같은 건물에 동일 급여 종류의 재가복지센터가 있으면 안 되고 거리 제한 등의 심의 항목이 생기고 있어요. 창업을 고민 중이시라면 각 지역의 지자체 노인복지과 담당자분과 상담하여 지정 심의 항목에 대해 미리 파악 후 창업하시길 추천드려요. 우리나라 인구 중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늘어나면서 요양원에 대한 수요도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특히 장기적인 케어가 필요한 어르신들이 많아지면서 요양원이 필수가 되고 있죠. 무엇보다 요양원은 의미 있는 사업입니다. 어르신들에게 좋은 환경의 돌봄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람도 크고 수익도 꾸준히 발생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요양원을 창업하려면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간호사, 간호조무사 또는 사회복지사 자격을 갖춘 사람이 요양원 시설장을 맡을 수 있거든요. 가장 쉽게 준비할 수 있는 자격증은 사회복지사 2급이에요. 이 자격증은 온라인으로 1년에서 1년 반 수업을 들으면 취득할 수 있어요. 이미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면 더 유리하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이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입니다. 요양원은 입소한 어르신들의 월 이용료와 정부 지원금을 통해 수익을 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요양원의 규모인데요. 요양원의 규모에 따라 수익과 비용이 크게 달라집니다. 요양원을 창업할 때 29인 시설로 시작하는 걸 추천합니다. 30명이 넘으면 법적 인력 규정이 더 엄격해지기 때문에 29명 이하로 유지하면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29인 규모의 요양원을 운영하면 시설장, 사회복지사, 간호사 등이 필요합니다. 인건비가 줄어드니까 수익성이 더 높아지는 거죠. 이 정도 규모로 시작하면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어요. 시설장은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또는 의료 관련 면허증이나 요양보호사 자격증과 5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합니다. 요양원 창업에는 약 5억 원 정도의 초기 비용이 필요할 수 있어요. 요양원은 자가 소유 건물에서만 창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건물을 구입하고 시설을 갖추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요. 요양침대, 식당, 프로그램실 등 다양한 공간이 필요하고 시설 기준을 잘 맞춰야 해서 준비 과정이 꼼꼼해야 합니다. 우선 요양원은 160평 정도의 공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침실, 요양보호사실, 사무실, 식당, 목욕실 등 필수 시설들을 갖춰야 합니다. 여기에 안전설비도 중요해요. 어르신들이 생활하는 공간이니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들어야겠죠. 또한 필수 인력을 고용해야 합니다. 시설장, 사회복지사, 의사, 간호사, 조리원, 요양보호사들이 있어야 운영할 수 있어요. 먼저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고 자격증이 있으면 창업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요양원 시설을 마련하고 필수 시설과 인력을 갖춰야 해요. 그리고 허가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지방자치단체에 요양원 설립 허가 신청을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엔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는 인증서와 자격증 그리고 필요한 서류들이 포함됩니다. 사업자 등록증은 설치신고 필증과 서류를 가지고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면 고유번호증을 발급해줍니다. 사업자 명의통장 개설 후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후 공인인증서 발급 신청과 장기 요양기간 현황 통보서를 제출하고 허가가 나면 요양원을 본격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요. 첫째, 요양원은 서비스의 질이 제일 중요합니다. 어르신들과 가족들이 만족할 수 있는 맞춤형 케어를 제공해야 해요. 요양보호사, 간호사와 함께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돌봄의 질을 높이면 좋은 소문이 나서 자연스럽게 홍보가 됩니다. 둘째, 지역 기반 홍보를 잘해야 해요. 병원, 보건소, 복지관 등과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요양원을 추천받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지역병원과 협력해서 입소자를 연결받는 것도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셋째, 온라인 홍보도 빠질 수 없겠죠. 홈페이지, 블로그, SNS를 통해 요양원의 시설과 프로그램, 입소자의 생활 모습을 꾸준히 보여주는 것도 효과적이에요. 실제 입소자와 그 가족들의 후기를 통해 신뢰를 쌓는 것도 중요합니다. 요양원 운영을 위해서는 시설장 외에 간호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의 인력을 반드시 충원해야 해요. 특히 입소자 2.5명당 1명의 요양보호사를 배치해야 한다는 법적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인력을 채용할 때에는 인건비와 고용계약 조건 등을 잘 관리해야 하며 인력 부족으로 인해 시설 운영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해요. 그래서 업무 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업무에 동기부여하며 근무 환경을 개선하여 직원들의 이직률을 낮추는 게 매우 중요해요. 인건비, 시설 유지비, 식사 및 생활용품 비용 등을 꼼꼼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적자가 발생할 수 있어요. 회계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재정 상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운영 중 어르신의 건강 문제나 사고 발생 시 법적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책임보험에 가입해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해요. 보증보험 가입 또한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입소 계약서에는 요양원의 서비스 내용, 비용, 환불 규정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인력사무소, 재가복지센터, 요양원 창업에 대해 모두 알아봤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각 창업에 필요한 준비와 꿀팁들만 잘 챙기시면 누구든 도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재미있는 정보로 돌아올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